안방 일렬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홈. 6월의 어느 여름날입니다. 좋습니다. 아, 6월 여름 맞아요? 완전 여름이죠. 저 사실 5월부터 여름이었어요. 5월부터 반팔 반바지였어요. 아, 진짜? 근데 아침 네. 저녁으로 너무 추운 19입니다. 전 춥지는 않던데, 요즘에는. 덥던데, 저는. 전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도 27입니다. 조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4년에 최대 기대작이자 브로드웨이 최신작 중에 하나였던 디어 에반 헨슨 리뷰를 다소 늦었지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리뷰가 나갔을 때 이미 서울 공연은 끝났을 것 같아요. 다들 보셨나요? 네. 저는 영화만 봤어요. 음. 뮤지컬 영화. 그때 우리의 황조교 님이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같이 봤었죠. 음, 충무에서 전 초반에 봤어요. 초반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아, 좋았어요. 메시지는 좋죠. 저는 이 작품을 보기 전부터 되게 좋아했었고, 왜냐면 이 작품의 작곡가가 너무 유명한 영화계에서도 제일 핫하신 분들이거든요. 파섹 앤 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심지어 웨스트엔드에서 가서 봤었어요. 이 작품을 메인으로 보러 갔었어요. 왜냐면 이게 네. 브로드웨이랑 웨스트엔드는 다 막을 내렸거든요. 조이님 보셨나요? 그럼요, 조이가 나오는데. 봤습니다만, 소신 발언하자면, 제가 이 극을 엄청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작품이 최근 브로드웨이 신드롬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린 젊은 관객들이 이 작품을 막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이 작품 추천하고 그때 해시태그로 막 You Will Be Found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알게 되면서 막 합창으로 다들 막 You Will Be Found 부르고 네, Waving Through a Window 막 콩쿨마다 사람들이 다 부르고 그래서 막 다들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막 영화가 흥행을 되게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영화 캐스팅이 되게 화려했거든요. 오리지널 캐스팅이었던 벤 플래시 그대로 캐스팅도 됐었고 그 다음에 에이미 아담스랑 줄리엔 무어가 두 주인공의 엄마로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와, 이 영화 대박이 나겠다 하고 있었는데 폭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영화의 흥행을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영화가 완전히 폭망을 해버리니까 정말 미국 투자자들은 칼 같아서 막을 바로 내려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 작품이 토니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을 탔고 그다음에 로렌스 올리비아 어워즈에서도 상을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토니상이랑 로렌스 올리비아 어워즈랑 둘 다 타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27님이랑 이제 얼마 전에 말씀해 놨었는데 이번에 영국에서 넥스트 노멀이 완전히 대박이 나서 다 매진이 되고 1년 만에 앙코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렌스 올리비아 어워즈에서 상을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그럴 정도로 요즘 약간 견제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어버넌스는 미국과 영국에서 둘 다 상을 휩쓸었던 작품이고 이제 워낙 유명한 영화인 라라랜드, 위대한 쇼맨 그리고 알라딘 영화판에서 스피치리스를 작사 작곡을 했던 파섹 앤 폴 콤비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도덕 시간에 딜레마로 잘 나오는 선의의 거짓말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서 굉장히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초연했을 때 미국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간다는 말이 나왔지만 요즘은 좀 호불호 갈리는 것 같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이 정도로까지 해도 될까? 음.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에반 헨슨이라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고 약간의 이제 정서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친구가 상담 선생님의 조언으로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써요. 디어 에반 헨슨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편지 내용에 짝사랑하는 조이 머피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 조이 머피는 에반 헨슨이 짝사랑하는 재즈 밴드의 기타리스트입니다. 근데 이 에반 헨슨이 쓰는 편지를 프린트를 하는데 그거를 코너 머피라는 학교의 마약 중독자 친구가 보게 됩니다. 코너 머피는 약간 약에 취했다 보니까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너가 나를 엿먹이려고 이런 편지를 써 하고 그 편지를 본 날 그 편지를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너 머피의 부모인 신시아와 레리는 이 코너 머피가 들고 있던 에반 헨슨이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가 코너 머피가 에반 헨슨을 향해 쓴 코너 머피의 유서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반 헨슨을 찾아와서 코너 머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에반 헨스는 코너 머피와 있었던 추억을 신시아와 레리 그리고 조이를 위해서 거짓말로 꾸며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코너 머피를 향한 에반 헨슨의 거짓말이 굉장히 선의의 거짓말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에반 헨슨 자체가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꿈꿨던 자기 자신이 희망하는 거짓된
그렇지만 아름다운 우정을 상상하면서 꾸며내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코너 머피의 죽음이 우울증 방지, 자살 방지와 어우러지면서 네티즌들, 학생들에게 굉장히 이슈를 끌게 되고 코너 머피의 죽음을 추모하는 코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까지 온라인에서 모금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황리에 호응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에게 무관심했다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되게 멀쩡해 보였던 모범생 같은 사람들도 다 사실 죽음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서로에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코너 모피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를 추모하고 기리자라는 코너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벌이나 싶다가 이제 코너 프로젝트의 주체가 된 에바넨슨이 조이 머피와 사랑에 빠지면서 같이 코너 프로젝트를 주관하던 제라드와 알란나라는 친구와는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건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꼬이고 꼬이다가 어느 정도까지 꼬이는지를 관람하시면 진짜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이다가 굉장히 충격적이다가 다시 감동적으로 끝나는 이 작품을 보게 되실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서에는 저는 사실 웨스턴에서 이 작품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작품이 아시아 초연으로 한국에 올라와서 놀랐고 근데 그랬기 때문인지 이 작품이 논레프리카로 올라오면서 무대가 굉장히 화려해졌고요. 디어 에반슨이 그렇게까지 대극장 작품이 아니에요. 앙상블도 전혀 나오지 않고 스윙도 코러스로 음악을 넣어주지 않거든요. 그런 정도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대극장으로 무대를 키워서 그리고 이 작품이 사실 원래 브로드웨이에서는 성적인 대사들과 그다음에 자살을 언급하는 대사들이 조금 강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한국 관객들의 정서에 맞게 한정석 작가님, 레드북, 쇼맨, 여심히 보고 계셔 작가님이 많이 순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관객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은 외국과는 달리 고인을 상대로도 명예훼손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이게 과연 한국에서는 범법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약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때문에 마냥 에반 헨슨을 우쭈쭈하면서 볼 수 없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에반 헨슨의 배우가 얼마나 그거를 납득시켜주는지, 얼마나 자기가 악의가 없이 순수한 의도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사건이 꼬이게 됐는지를 납득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연의 에반 헨슨 캐스팅은 이제 박강현 배우님이 원래 영화 개봉할 때부터 홍보를 마치셨었어요. 그 박광현 배우님이 그대로 캐스팅이 되셨고 지금 굉장히 큰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인피니트의 성규 배우님이 에바네슨에 또 캐스팅이 되셨어요. 아이돌 배우님이신데 킹키부츠에서 찰리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박광현 배우님이랑 성규 배우님이랑 두 분 다 찰리를 하셨었는데 사실 아이돌 배우님이셔서 에바네슨에 그렇게까지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 킹키부츠 찰리 하실 때도 굉장히 그 찰리의 이제 마니아들 사이에선 지랄신이라고 꼽히는 찰리가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공장 직원들 모두에게 성질을 부리는 씬을 너무 리얼하게 살려주셨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받으셨던 배우님이신데 그 에바네슨의 아웃사이더적인 면모를 아이돌 배우님이신데 굉장히 잘 살려서 놀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임규영 배우님이 대극장 타이틀로를 처음으로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넘버도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잘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디의 김선영 배우님이랑 신영숙 배우님 캐스팅이 되셨는데 신영숙 배우님은 굉장히 외국 엄마스러운 하이디 그러니까 맘마미아 도나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쾌활하고 단단해 보이는데 이제 소빅 소스몰 에바네슨에게 자기가 아빠가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너가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는 넘버에서 갑자기 확 무너지시는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면 김선영 배우님은 굉장히 한국 엄마스러우세요. 진짜 한국 엄마이시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국 엄마처럼 오프닝부터 굉장히 삶에 쩌들어 계시고 왜냐면 하이디 앤슨이 지금 간호사로 3교대를 뛰면서 나이트 근무도 자주 하시면서 가장으로서 바쁘게 근무를 하시면서도 아픈 아들을 챙기면서 심지어 법학 전문의 공부까지 야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삶에 찌들어 계신 하이디 앤슨을 굉장히 잘 리얼하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아픈 하이디 앤슨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이 머피에는 강지혜 배우님이랑 홍소영 배우님이 캐스팅이 되셨는데 강지혜 배우님은 이제 워낙 음색이 아름다우신 배우님이셔가지고 이제 안나 카렌이나 대극장 데뷔하실 때부터 되게 좋아했고 키다리 아저씨 제루샤랑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봐서서 저는 오히려 조이 머피에 어울릴까 싶었어요. 왜냐면 조이 머피가 굉장히 툴툴거리고 오빠한테 상처가 많아가지고 외강 내유 캐릭터거든요. 근데 강재 배우님은 그동안 굉장히 여리고 공주과의 역할들만 맡으셨어서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
홍세영 배우님은 원래도 이런 역할들을 조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트를 다 보신 거예요? 제가 코너 머피 한 명 빼고 다 봤어요. 진짜 대단. 그럼 몇 번 봐야 돼요? 그렇게 다 보려면? 3번 봤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고 그냥 그 정도? 대단하다. 근데 그 3번 안에 그래도 잘 엮으셨네요. 브로드웨이에서 방침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양상불이 없다 보니까 거의 조연 페어들을 고정을 해놨어요. 에반이랑 하이디 빼고는 이 신시아, 알라나, 레리 코너까지를 고정 페어를 해놔가지고 마니아즈 사이에서 원성이 나왔죠. 좀 다양하게 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고정을 해놓으면 어떡하냐 라고 원성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마니아님들은 주머니가 화수분이래요. 다양하게 보려면 그게 돈이 얼마나 더 나와. 화수분이시네, 화수분이야.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에서도 워낙 비쌌었어요. 1층도 막 4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랬던 작품이에요. 저 영국 갔을 때도 다음 달에 막을 내려가지고 1층이 막 엄청 비쌌거든요. 저는 데이시트로 구해가지고 보긴 했었지만 옆에 자리는 막 40 몇만 원에 보신 분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비싸진 않지만 한국의 극장이 조금 많이 커진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박성윤 출님이 최근에 이제 브로드웨이 신작들의 논레플리카 연출을 맡고 계신데 컴프롬 머메이도 그렇고 디어 베네슨도 그렇고 그 전까지는 논레플리카를 하면 약간 예산을 절감하고 더 저렴하게 올리기 위해서 논레플리카를 했다면 컴프롬 어웨이랑 디어 베네슨은 오히려 논레플리카를 하면서 더 화려하게 그리고 더 무대를 크게 공간을 확장해서 만드신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한국 뮤지컬의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을 했고 그 정도로까지 더 한국 관객들의 니즈에 맞기 위해서 논레플리카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극장이 작아지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영상이 위주인 작품은 맞지만 이제 마지막에 사과나무가 등장하는 씬이라든지 영상이 조금 절제되면서 부각되어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에서까지 이제 영상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컴프로머에도 그렇고 디어베네스도 그렇고 영상이 너무 투머치라는 생각이 맞아요. 저도 그 영상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요즘의 작품들이 영상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게 조금 무대가 배우들을 잡아먹는다 그러나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배우들의 얼굴에 집중이 되지 않고 특히 디어 에바넨슨 같은 경우에는 넘버의 가사들이 보통 에바넨슨과 코너 오피가 서로 나눈 편지지만 실제로는 에바넨슨이 다 꾸민 편지긴 하죠. 그런 편지들을 이제 무대 뒤에 영상으로 막 띄워줘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제 영상으로 자꾸 막 눈이 돌아가고 이게 맞나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공연에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배우님들이 아마 연기를 잘하셔서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캐스팅 설명을 다 못했지만 레리 머피에는 이제 워낙 영화 드라마에서도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장현성 배우님이랑 그 다음에 대학로에서 워낙 이제 또 다른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던 윤석원 배우님이 캐스팅 되셨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뭔가 에바넨슨보다 코너 가족에 더 이입이 돼서 슬픈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코너의 입장에 너무 이입이 되다 보니까 더 에바넨슨이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에버넨슨에 대해서 동정이 가고 그게 납득이 가야 되는데 코너 가족들이 너무 딥한 감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에버넨슨이 자신의 거짓말을 코너 가족에게 고백하는 월스 페일 같은 넘버도 그렇고 그 후에 코너 가족이 어찌됐든 에버넨슨을 용서해주고 에버넨슨의 거짓말을 덮어주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나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막판에 너무 후다다닥 장면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제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보다 점점 보면 볼수록 드라이해지는 건 사실이고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처음 봤을 때만큼 슬프지 않고 슬퍼도 코너 가족 때문에 슬픈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엔딩도 그렇고 이막의 시작곡도 그렇고 결국은 에바넨슨이 상상하는 코너 머피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에바넨슨이 상상 속에서 코너 머피가 에바넨슨에게 그래도 넌 계속 가야지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 코너 머피가 어떤 생각이었을지는 이 작품에서 전혀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은 사자 명예훼손죄도 있는 나라기 때문에 대한민국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영화가 개봉했을 때도 막상 한국 관객들이 그렇게까지 공감이 가지 않는데라는 반응도 있었고 지금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도 그렇게까지 내가 생각했던 작품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